인생의 한순간을 피드백시켜 그 순간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다시 태어난 Feedback Man. 피드백하라. 그러면 답이 보일 것이다. Feedback Man. 오늘은 드론 사정 면허를 시켰다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라고 칩니다. 치면 이렇게 뜨는데 이쪽에 코사 ORKR 여기 있는 거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회원가입하기,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하고 아이디 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수강 신청 부분을 누릅니다. 수강 신청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무인 동력 비행장치 4종 멀티콥터 여기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땄습니다. 땄기 때문에 요래 뜨는데 만약에 무인 멀티콥터 여기에 드론입니다. 드론인데 만약 안 땄다면 요것처럼 뜹니다. 여기서 신청을 누릅니다. 신청을 누르면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중인 과정 이걸 누릅니다. 수강 중인 과정 하면 만약에 지금 나는 드론 무인 멀티콥터를 땄기 때문에 여기 안 뜨는데 아까 전에 신청을 누르면 여기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만약 수강 신청 일단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돈을 안 받습니다. 헬리콥터 부분을 수강 신청해 보겠습니다. 수강 신청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인 멀티콥터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이래 뜨는데 총 학습 시간 어쩌고 그래서 6시간 신청해야 된다.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신청을 눌러 볼게요. 동의하고 신청. 이렇게 수강 신청이 떴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중인 과정을 볼락하면 무인 멀티콥터 강의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강의실로 들어가서 학습하기 이걸 누르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진행이 되는데 6시간 동안 안 끊기고 계속 갑니다. 되돌려 보기도 안 됩니다. 다 끝나고 한 번 더 보기는 할 수 있는데 중간에 되돌려 보기는 안 됩니다. 요 과목이 이렇게 7과목이 있는데 7과목에 대해서 항공안전법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다시 한 번 더 돌려볼 수는 있는데 중간쯤에서 다시 되돌리기는 안 됩니다. 다 하고 나면 뜨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면 다음 항공사업법으로 넘어가고 또 다 보고 난 다음에 클릭하면 넘어가고 맨 마지막에 항공기상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클릭하면 바로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시험에서 70점 이상 20문항 내에서 70점 이상 맞으면 합격입니다. 드론 자격증이 수료증이 주어지는데 수료증입니다. 봤던 이 자료는 그 7과목에 대한 자료인데 프린트물인데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자료실에 여기 드론 4종 온라인 교육 Q&A 요걸 다운로드 받으면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4종 온라인 교육 동영상 보충 자료 1, 보충 자료 2, 보충 자료 1. 요거 두 개를 두 개 보면 항공사업법부터 다 있습니다. 이걸 다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하고 요거 1, 2 2편 보충 자료 2도 비행 이론 항공기상까지 다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프린트물로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프린트 할 수 있는 건 프린트하고 너무 많은 거는 프린트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비행 이론 같은 경우는 저는 프린트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줄쳐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료를 자료실의 자료를 참조해서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요령입니다. 그러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자료이기 때문에 최신 자료는 나중에 소개하는 뒷부분에 소개하는 그 사이트를 참조해서 최신 항공안전법에 대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저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항공안전법 여기 쭉쭉 나옵니다. 쭉쭉 나와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35페이지. 그렇지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항공사업법도 뭐 60페이지나 되네요. 그 다음에 공역 이 부분도 좀 많죠. 62페이지. 그렇지만 복잡기 때문에 프린트물로 프린트해서 하는 게 조금 더 학습하기가 좋습니다. 왜 좋은지 그것도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 비행장치 시스템 이렇게 우연 비행장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항공기상은 지구과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헷갈립니다. 항공기상은 필수적으로 프린트 해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헷갈립니다. 비행이론은 내용이 두 개로 나눠 있어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필요한 부분만 프린트 하든가 아니면 그냥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A 모음은 이 부분에 대한 드론 자격증에 대한 설명인데 설명과 답변. 드론 4종 무게 기준은 어떻게 된가요? 2kg 이하. 보통 250g 이하까지는 4종 자격증 없이도 토이 드론으로 날릴 수 있습니다. 제재받을 것도 없고 날릴 수 있는데 250g을 초과하는 데서는 4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조금 무게가 나가죠. 만약 위에서 떨어졌을 때 사람한테 떨어졌을 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4종 면허를 딴 사람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0g을 초과 2kg 이하까지. 웬만한 드론은 우리 레이싱 드론이라든가 촬영용 드론 같은 2kg 이하가 많기 때문에 농약 뿌리는 큰 드론 빼고는 웬만한 건 좀 2kg 이하이기 때문에 4종 자격증만 따면 자기 취미 활동하기에는
괜찮습니다. 무난합니다. 사정 자격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입니다. 1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2살, 11살. 요즘 한국 나이로 12살, 11살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해서 이렇게 뽑아서 뒤에 나오는 기출문제 데이터 가지고 공부하면서 학습하면서 체크해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합격 만약 했을 경우에 수료증 발급은 나의 강의실에 수료증 발급을 누릅니다. 출력을 누르면 프린터를 연결하고 출력을 누르면 수료증이 요걸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수료증이 이미 땄습니다. 땄기 때문에 이렇게 수료증을 프린트해서 드론 날릴 때 항시 휴대해야 됩니다. 만약 이 수료증을 휴대 안 한 상태에서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안전법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란과 댓글 고정란에 그 기출문제에 대해서 링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보여드린 이 프린트물 자료를 다 프린트 해가지고 그 기출문제하고 같이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중요한 부분, 헷갈리는 부분은 좀 밑줄 치고 안 헷갈리도록, 누구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줄 치고 그래갖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도록. 특히 항공법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립니다. 여러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 부분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링크 해놓은 부분을 참조해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기출문제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그 기출문제 풀면서 요걸 자료를 보면서 학습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됩니다. 이게 나름 지구과학이라든가 그런 부분, 기상, 항공기상 그런 부분 좀 헷갈리기 때문에 항공안전법도 그렇고 공역도 그렇고 조금 공부는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무나 다 합격한다, 이건 아닙니다. 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하루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6시간이지만 또 한 번 더 보는 경우는 한 번, 두 번 더 보면 한 7, 8시가 될 수도 있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이 강의를. 아까 들어가는 강의 7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침부터 연결해서 쭉 하고, 해그럼이나 저녁 때쯤 이제 시험을 치도록. 시험 치는데, 말 그대로 이 자료가 있잖아요. 프린트 해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 프린트해서 일단 먼저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루 정도는 공부를 합니다. 하루 정도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 밑줄 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줄 치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부터 학습을 합니다. 7개 과목 연결해서 쫙 하고 바로 문제에 들어갑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보든가, 한 번 더 리와인드 시켜서 끝까지 가서 한 번 더 리와인드 되거든요. 끝까지 가면, 한 과목에 끝까지 가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리와인드 해서 보고, 중간은 리와인드가 안 되고 끝까지 가서 리와인드가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을 칠 때 아는 문제는 빨빨 나가고, 시간이 50분인가 그런데 일단 모르는 문제는 체크 안 합니다. 체크 안 했다가 헷갈리는 문제는 이 자료를 오픈북을 하면 됩니다. 대학교처럼 오픈북으로 펴서 보면 됩니다. 펴서 헷갈리는 부분은 펴서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고 다들
4종 드론 면허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재밌고 즐거운 취미활동, 드론 취미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에 신경 써서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안전에 신경 써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거의 안 다니는 곳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기준은 항공기는 특히 항공기는 600km 초과하는 경우, 경량 항공기는 150km에서 600km, 150km를 초과하고 600km 미만까지를 말하는 거고, 초경량 비행장치는 150kg 이하인 경우를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말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기준 정의는 자치령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역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 비행장치 등 다음과 콜 기준으로 충족하는 동역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 낙하산율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150kg을 이하인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4종을 하고 있지만, 드론 4종, 무인 멀티콥터 4종을 하고 있지만, 뭐 3종, 2종, 1종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는 최대 이륙 중량, 신고를 필요하지 않는 장치, 초경량 비행장치 2km 이하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2km 이하이면서 대기업 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기체에 대해서 신고를 아니하여도 됩니다. 비사업용 드론으로 2km 초과 심한 신규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2kg 초과하지 2kg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비사업용 드론인 경우는. 사업용 드론은 중량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됩니다. 중요한 항목만.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는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 서류를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초경량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초경량 장치 재원과 성능표, 초경량 비행장치 사진, 가로 15cm고 세로 10cm인데 요걸 거꾸로 해놔요. 가로 10cm, 세로 15cm 이렇게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그 초경량 비행장치 변경 신고인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15일 이내 또 이건 또 말소 신고, 초경량이 멸실되거나 비행장치를 해체하는 경우 15일 이내 교통부 장관에게 말소 신고를 해야 돼요. 변경 신고는 용도, 사용자의 소유 등의 성명, 명칭, 주소, 보관 장소에 대해서 바뀌었을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사용자 30일 이내에 변경 이전 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사용사업의 경우는 대표자 변경 시 신고하고, 사업 범위 변경 시도 신고하고, 자본금 감소 시도 신고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사용사업, 그러니까 사업, 이용사업,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멸실인 경우는 15일 그 반이고, 안전성 인정 문제. 안전성 인정은 최대 이륙 중에 25kg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 기술원 또는
기술원에 하거나 또는 별표 43에 따른 시설 기준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즉 주로 안전성 인정 기관 검사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이지만 이게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 여기서 보듯이 다른 기관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증명.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증명을 발급하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초경량 비행장치란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유인 자유기구,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 사용되는 무인 비행장치. 다만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 이륙 중에 250g 이하인 것은 예외이고, 그다음 무인 비행선 중에서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이건 뭐 의미 없고. 그러니까 멀티콥터 중에 멀티 헬리콥터, 무인 비행기, 무인 멀티콥터에서 250g 이하인 것은 예외로 규정합니다. 조종사 증명이 없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사업용으로 250g을 초과할 때만 조종사 증명이 필요하고, 사업용은 무게와 상관없이 조종사 증명이 필요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준수사항. 다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각호에 대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한다. 인명 재산 위험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비행장치에서 투하하거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상공에서 인명이나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관제 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이때는 다만 지방항공청장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한다. 즉, 관제 공역, 통제 공역, 주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인데, 예외 규정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관제권 비행 금지구역 아닌 곳에서 최저 비행고도 150m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그 다음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중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인 것, 25kg 이하인 것은 예외로 듭니다. 그 다음에 무인 비행선 중 연료 무게를 제외한 무게가 12kg 이하인 것, 길이가 7m 이하인 것,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 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안개 등 지상 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 안 되는 데는 비행하면 안 됩니다. 비행 시정 구름 등으로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가시거리에서 비행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비행하면 안 됩니다. 이 전부 다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하는 거, 야간 비행은 무조건 금지입니다. 단 특별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 주세법에 따라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조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음주 비행 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이 주어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에서 0.06 미만은 60일 효력정지고, 0.06에서 0.09 미만은 120일 효력정지, 0.09 이상은 180일 효력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그 비가시권 비행 금지. 비가시권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비가시권은 비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글을 좀 중요한 부분을 요약했는데 이걸 하나의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그 다운로드 받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린터물입니다. 항공사업법 안에 포함된 프린터물입니다. 장치 신고, 변경 신고. 장치 신고하고 변경 신고는 사업용의 경우는 이제 최대 이륙 중자 2kg 이하도 장치 신고 변경 신고를 하지만 비사업용일 경우는 장치 신고 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표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kg 이하일 경우. 그 다음에 조종사 정명은 250g 초과 250g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250g 초과부터는 해야 됩니다. 조종사 증명을. 면허 4종을 따야 됩니다. 250g에서 2kg까지가 4종인데 4종 면허는 250g 초과해서 2kg 이하까지인데 조종사 증명서를 항시 휴대해야 됩니다. 조종사 준수사항도 2kg 이하에서도 조종사 준수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 이걸 위반했을 때는 장치 신고 및 변경 신고일 때는 6개월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입니다. 이거는 벌금입니다. 벌금이고 신고 표시, 신고 번호 표시 위반일 경우는 100만원 과태료, 조종사 증명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차 위반은 200만원, 그 반인 200만원, 2차 위반은 300만원, 3차 위반은 400만원이고 요거는 100만원, 1차 위반은 50만원 반으로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은 옛날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아까 전에 한 조종사 준수사항 야간 비행 금지, 가시거리에서 비가시거리 비행 금지 그런 건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다시 보면 조종사 증명은 비사업용인 경우는 250g 이하 조종사 증명 면허 없어도 되고 토이 드론 같은 경우는 기준은 250g입니다. 250g까지는 토이 드론으로 보고 조종사 증명이 없어도 되고 250g 초과하거나 2kg 이하는 사종 면허를 따야 되고 웬만한 거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행시 소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만약에 소지하지 않으면 조종사 증명 위반이 돼가지고 400만원 벌금입니다. 그리고 항공안전법의 166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안전장비 같은 거라든가 특정한 장비가 있는데 장착해야 될 때 장착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휴대하지 않고 총액 비행장치를 사용하는 비행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는 50만, 75만, 3차는 1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인정검사하고 비행승인 부분이 있는데 안전인정검사 기준은 25kg입니다. 25kg 이하의 경우는 안전인정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5kg 초과하는 경우는 안전인정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만약에 이걸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1차는 250만, 2차는 375만, 3차는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 승인은 비행 제한 공역 R로 나가는 거, 비행 금지 구역 P로 나가는 거, 관제권 CTR 관제권 위반, 고도 150m 미만에서 해야 되는데 고도 150m 이상에서 날리면 이것도 뭐 항공기라든가 헬리콥터 같은 거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위반입니다.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비행 제한 공역에서 25kg 이하인 경우는
비행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비행 금지 구역 관제권 지역, 그다음 150m 이상에서는 비행 승인이 다 필요합니다. 비행 금지 구역 위반일 때는 300만 원 벌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비행 제한 공역에서 위반했을 때는 옛날에 200만 원에서 지금은 500만 원 벌금으로 늘어났습니다. 500만 원 벌금으로 벌금입니다. 벌금. 500만 원 과태료가 아니고 500만 원 벌금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300만 원 과태료, 관제권에서도 300만 원, 150m 이상에서도 300만 원 벌금으로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300만 원입니다. 1차는 150, 2차는 225만 원, 3차는 300만 원. 중요한 법적인 부분만을 최종 상태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한 사람이 0.02 이상인 경우,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안전성 인정을 받지 아니한 총영병장 제상하여 총영병장치 조종사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 인정도 받지 않고 조종사 증명도 받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총영병장치 사용 사업자 안전 개선 명령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법적 사항은 알아놔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0만 원이에요. 말소 신고는 30만 원. 1차는 15만, 2차는 22.5만, 3차는 30만 원. 총영의 병장치 사고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 보고를 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차는 15만, 2차는 22.5만, 3차는 30만 원. 항공사업법 제84조에서 보험 등록 가입 안 하고 비행 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등록해야 되는데 보험 등록 안 하고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사 증명에서 만 14세 이상인 사람이 1종에서 3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종의 경우는 무인 비행기, 무인 멀티콥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는 4종의 경우는 만 10세 이상인 경우 4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4종은 만 10세, 1, 2, 3종은 만 14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4종은 2kg, 250g에서 초과하고 2kg 이하인 경우 응시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과정을 수료하고 시험만 치셔서 70점 이상 받으면 됩니다. 3종의 경우는 만 14세, 2종, 1종은 만 14세 이상이고 4종은 만 10세 이상입니다. 이건 2kg 초과해서 7kg 이하까지, 2종은 7kg을 초과해서 25kg 이하까지, 1종은 25kg을 초과해서 150kg 이하까지. 그러니까 이건 무인비행장치는 150kg 이하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상은 다른 거로 분류돼요. 자격증 대표적인 기출문제가 홍TV에서 기출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95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학습하면서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밑줄 치고, 그리고 쭉 보면 이렇게 기출문제 맞습니다. 그리고 최신 개정판 이 부분에 적힌 부분이 있는데 시누크 TV 삼성화재 다이렉트차 자동차 보험.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은 안녕하세요. 시누크 TV에서 최신 기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최신 기출 문제가 나와 있고 2024년 최신 기출 문제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항공법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링크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 Now the morning is the afternoon. We lay awake in bed. The glass so loud as the hours pass. We're gonna do it all again.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 Moonlight, summer sky, it was the best we ever had. 구글에서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또 여기서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민원 신청에서 비행 및 촬영 원스톱 신청, 민원 신청에서 비행 및 촬영 원스톱 신청 이걸 누르게 되면 비행 승인과 촬영 승인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비행 승인이 필요한 구역 여기서 하고, 촬영 승인은 군부대 근처 여기서 촬영 승인이 필요합니다. 비행 승인은 비행장이라든가 대통령실 근처, 그러니까 원전 근처, 근데 비행 금지고요. 비행 승인이 필요 없는 일반 구역에서는, 일반 구역인 고도 150m 이하 25kg 이하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 있습니다. 비행 승인이 필요한 구역은 관할 기관에서 사전 승인이 필수입니다. 미승인 비행 시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여기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비행 승인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검색한 후 승인이 필요할 땐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각각 비행 승인, 촬영 승인 각각으로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비행 및 촬영 원스톱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 치고 비밀번호 쳐서 로그인해서 내용물을 제출한 다음에 비행 승인을 받은 후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피드백시켜 그 순간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다시 태어난 Feedback Man. 피드백하라. 그러면 답이 보일 것이다. Feedback Man.